네, 먼저 나스닥 선물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지난 22일에 금요일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지수가 다우는 4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은 2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였어요. 여기서 6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11일에 이렇게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201캔들 동안 480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480포인트. 그러고 나서 22일에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죠. 한 번도 안 보이던 신호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급락이 시작된 거예요. 급락이 시작되고 오늘 이제 아직은 이렇게 바닥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22일에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오고 이제 지금 현재 매수 신호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항상 이 매수 신호 나오면 어때요? 이 분홍선이 이제 또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고, 60분봉의 분홍선은 7,400포인트. 여기서 10분봉에서 분홍선은 7,360 정도 되겠죠? 올라오면 또 저항 맞고 한번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우존스는 이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3월 내내 계속 상승 내리를 펼쳐왔는데, 그 다음 이제 이런 변곡을 만들면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거죠. 이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의 징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건데요. 한번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한 400억까지 코스닥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1시 넘어서면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현선물, 코스닥까지 모두 매도세로 전환되었고, 코스닥은 그래서 16포인트 하락, 선물지수는 5.5포인트 하락 마감하였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수가 1000개, 상승수 226개. 훨씬 많았죠? 하락수가.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신호는 그냥 안 봐도 되는 거고, 그 변곡을 잡아내 주었죠. 그래서 변곡을 1월 초에 변곡을 잡아내고 2월 21일에 첫 번째 매도 신호 나올 때 저희 규리스쿨 카페 회원분들한테 전체 쪽지와 전체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매도 신호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하셔라. 코스닥은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셔라. 그 말씀을 2월 21일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전체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달 후쯤에 두 번째 매도 신호 나왔어요. 그 지난주 유튜브 방송 내내 제가 코스닥 두 번째 신호 보여드리면서 이 두 번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이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수렴 자리가 첫 번째, 위든 아래든 첫 번째 수렴이 터지는 자리를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근데 이게 위로 터져서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현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신호가 왜 안 좋은지,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신호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날부터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뭐 일주일 후에 나올지 2주일 후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이 이제 이 신호를 평생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 신호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변곡 포착이라고 하면 그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정교하게 바라보고 포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극도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251340 코스닥 인버스에 대한 ETF를 소개해드리고, 차라리 현금 50%를 쪼개가지고, 그게 느린 듯 하지만 차라리 거기다가 현금을 절반 띄워놓으면, 그 말씀을 이제 여기 매수 신호 뜰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분봉상에서 보면 30분봉에서 이게 지금 몇 분봉이냐면 60분봉이니까 30분봉으로 보면 30분봉상 이 하늘선 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현금 반을 쪼개서 이거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천천히 가는 듯 하면서 수익률 면에서는 이게 뭐 큰 수익을 바라기는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현금 절반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코스닥이 빠졌을 경우에. 근데 현금 100%를 코스닥 종목에 만약 매수를 했다. 그렇다면은 현금 100%가 다 물릴 수 있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반해 현금 50%를 여기다가 쪼개서 반을 이 시점에서 6,500원일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6,600원, 6,600원이죠? 6,600원일 때 이제 요럴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선 밑에서. 그럼 현금 50%를 만약 이 ETF에다가 묶어둔다면 설령 이 삼각이 상방으로 터질 하더라도 여기에 50% 물린 종목은 그 자금은 물려봤자 3% 정도 물려요. 이게 만약에 241선까지 오버슈팅 나온다고 쳐도 그러면 이게 한 3%에서 한 진짜 많으면 5% 정도 물리는데 그러면 남은 현금 50%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두 번째 신호부터 조심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진짜 이렇게 하방으로 터졌다고 한다면 이 50%가 그래도 수익권이거든요. 5% 정도는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5% 내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5%는 충분히 갔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50%를 이쪽으로 자금을 묶어놓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만약 물린다 하더라도 종목으로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251340 이 코스닥 인버스 이거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계속 요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후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고 항상 제가 그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저의 그냥 철학은 그거예요. 변곡이 답이다라는 거죠. 변곡이 답이다. 지수도 종목도 변곡이 답이다. 이 변곡을 잡아내면 나중에 이 몸통 수익은 이만큼을 낼 수 있고 이만큼을 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추후의 문제인 거고 어찌됐든 계속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변곡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이 변곡이라는 거는 눈에 확 띄게 나오지가 않아요. 변곡이라는 거는. 소위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은근슬쩍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 변곡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곡에서는 파동이 되게 잔잔하게 나와요. 잔잔하게. 그러다가 이제 탄력이 붙으면서 부릉부릉 부르릉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변곡이라면 반대로 상승 추세의 끝에서 역시도 변곡은 이렇게 잔잔한 파동을 만들다가 여기서 이제 부릉 부르릉 항상 이런 각도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매도 신호 때 조심하셔라는 거를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신호가 실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변곡 신호를 통해서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날짜로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 15일 금요일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지금 양봉 하나 나오고 나머지 모두 다 음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일 때는 양봉이 많이 나오는 법이고 하락 추세일 때는 음봉이 많이 나오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 거의 종가 저가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락수가 지금 이렇게 10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탑으로 선정을 첫 번째로 이제 탑1으로 선정해 드렸던 종목이 DR잼이었어요. DR잼이 저희 목요일날 이번 달 내내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이 오나미 찾기, 이 오나미 찾기 그 20그림 찾기 그림에 나왔던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금요일날 이렇게 음봉을 덮는 관통하는 양봉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 양봉의 이 힘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 보고 DR잼을 탑 종목으로 종가매매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오늘 대부분 다 종목들이 개파락 코스닥처럼 개파락 출발하면서 제가 이제 윗꼬리에서 다 정리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윗꼬리에서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뭐 한 1, 2% 정도 손실이 나고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손실이 1, 2% 정도 나고 마감한 건데 이 종목을 선정해 드린 다음에 금요일 3시경에 제가 이 삼익 THK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둑이 신호가 뜰 때 이런 종목이 탑 종목으로 매매하면 된다. 이런 종목을 탑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종목은 어떻게 흘러갔냐면 시가는 개파락을 했는데요. 고가가 18% 급등을 했어요.
시가는 마이너스 1.4%인데 분봉 보게 되면 이 첫 봉에서 어때요? 10분 선을 지지받고 바로 첫 캔들 만에 이 갭을 메웠죠. 하락 갭을 다 메우는 흐름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과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이제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 3시 전후로 이 종목 이런 게 탑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18%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작년 1년간 하락장을 저희가 계속 하락장을 외치면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카페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같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결과 유무를 떠나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결과를 떠나서 매일같이 이게 종가 매매 탑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써드렸냐면, 윗꼬리에서 정리하시라 하였으니 이날의 탑 종가 매매는 2%가량 손절 마감한 거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절해 줄 때는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선도 이렇게 이탈을 하니까 그 이탈하기 직전이니까 윗꼬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픽해드렸던 3시 8분에 말씀을 드렸네요. 32THK 바둑이 이런 거 탑매매 해보셔도 되는 자리. 근데 이제 오늘 계속 오후전까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이 탑 검색식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손절을 3% 잡고 수익을 4% 잡았을 경우 이런 170%의 누적 수익, 이걸 복리로 감안하면 400% 이상의 연수익, 하락장에서도 이런 수익이 나온다. 바로 이 바둑의 위력이다. 이 32THK처럼 바둑이 종목. 그래서 올해도 그 종목 위주로만, 이게 바둑이로만 하면 이런 우상향 트레이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올해, 이번 달에 탑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선정했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이 지수가 오늘 잠깐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를 이럴 때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탑 매매 같은 경우는 작년이 훨씬 더 안 좋은 장이었거든요, 올해보다. 그런 장에서도 이런 수익이 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투자에 맞춰서 종가 매매를 계속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탑 매매, 과연 종가 매매의 승률은 어땠고 그 추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1분과 15분봉 차트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3월 4일부터 3월 4일은 이날이네요. 이 주황색 신호가 보이는 날 셀리드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날 고가가 6.6% 상승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까지를 보면 38% 급등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 종가 매매는 일단 보유 시간은 이렇게 추세 매매, 수익 매매, 큰 그림이 좋은 거는 따로 다른 계좌에서 수익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이 종가 매매는 그냥 5% 남짓 수익 목표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게 다음날 오전장에 바로 추가 상승할 때 익절을 하고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날 오후 3시쯤에 또 탑 종가 매매 종목이 나오면 그걸 종가 매수해서 또 5% 정도 수익을 노리고, 손절은 그 날에 시가를 깨면 완전 손절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3월 4일 셀리드 같은 경우는 탑 종가 매매도 성공이었고 추세로 봐도 크게 가는 그림이었고요. 한국전자금융 3월 4일 이 신호가 떴는데 다음날 고점이 1.8%, 그 다음날 중요한 게 갭상승 뒤에 시가 고가, 가장 싫어한다는 갭상승 뒤 시가 고가가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121선을 향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박스를 못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갭상승 뒤에 시가 고가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루 이틀 보유하면서 충분히 본절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익권이었다가 매수가 와서 본절로 끝낼 수 있는 거고, 퍼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신호가 뜨죠? 신호 뜬 종목
종목들은 대부분 거의 추가 상승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 고점이 뭐 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모다이놉치도 여기서 바둑이가 뜰 때 어때요? 바둑이 뜬 날에 시가를 안 깨면서 그 4일 뒤에 고점이 30%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제약은 재미가 없었어요. 삼성제약은 손절. 이 바둑이 신호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 맞고, 그 다음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시가를 완전히 깼죠. 이런 종목은 그 손절을 하는 거고요. 100%다 수익 내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 1년 동안, 18년 1년 동안에 이 탑 종목의 브리핑을, 모든 영상을 다 녹화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 손실 난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익비가 우수하다는 거죠. 손실 날 때 이만큼, 수익 날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큰 거.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나는 확률이 훨씬 높고, 다시 한번 트레이더 차트를 보게 되면요. (2018년도를) 보면 총 234거래일 동안 131일이 수익이고 103일이 손실. 그 최대 수익 나온 날이 910만원, 최대 손실이 난 날이 570만원. 그러니까 총 수익을 보면 1억 9,600, 총 손실을 보면 1억 1,000. 그러니까 잃는 날도 있는데, 잃는 날은 적게 잃고 버는 날은 더 크게 벌자. 그리고 승률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 트레이더 차트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계속 이번 달에 나왔던 탑 종목을 보면 지금 5종목 중에 손절된 종목이 삼성제약이에요. 현재까지. 다음 에이티넘. 에이티넘은 이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제 다음날 오전에 깔끔하게 12% 상승을 했죠. 오전에 8%부터 이제 익절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제일 깔끔한 상황이 그죠. 그날 바둑이가 뜨고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추가 상승하면서 바로 익절 되는 케이스. 다음 대림 BNCO는 이날 선정이 됐는데 다음날 추가 상승,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바로 이 시가를 깼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된 경우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손절된 거고, 이 중에 7일에는 한 종목을 선정했는데 웹캐시를 선정해드렸죠. 웹캐시를 이날 선정해드려서 이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종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저가 기준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32%라는 수익률은 아닌 거고, 그 다다음 날 정도 보면 종가니까, 종가가 비슷하니까 20% 정도 추가 상승했네요. 웹캐시는. 디자인은 여기서 바둑이 신호가 보이시죠? 검정 신호가. 그러고 나서 뭐 6% 정도는 추가 상승했으니까 한파동은 충분히 나온 거고요. 영신금속. 영신금속을 이날 11일날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달 내내 연습하고 있는 미라클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을 하나 여기 포트에 넣어봤어요. 넣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바로 음봉 맞길래, 제가 이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바둑이 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제약은 종가가 7% 마감하는 이 바둑인 날 선정했는데 다음 날은 1.1% 종가, 1.5%가 고가, 그리고 계속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가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러면 일단 본전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면 위보다는 아래로 빠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 이날 고점이 4.6%. 그러니까 얘도 한파동을 가긴 갔는데 기회 비용상 이런 거는 그냥 중간에 본청하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LNC 바이오는 3월 11일 이날이네요. 이날 종가부터 보면 고가까지 한 18% 상승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파동 충분히 수익이 나왔고, 중요한 건 항상 탑으로 선정한 날에 시가를 안 깨면 된다. 웅진시크빅도 이 바둑이 뜬 날 종가 매수를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권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5% 정도 고가가 나왔는데 4.6% 이때 이제 뻗을 때 여기서 다 익절하고 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성공했고 12일에는 한 종목 선정해 드렸어요. 푸드나무의 변곡 신호가 나온 날 이날 종가 매수하자 해서 다음날 5% 상승했고 그 다음날까지 뭐 한 이틀 동안 더 6% 정도 추가 상승해서 한 11% 정도 파동이 나왔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몸통 수익은 5% 정도다. 5% 정도 수익 나면 나오면 된다. 이노테라피 3월 13일에 이노테라피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충분히 뭐 5% 이상은 10% 이상까지 추세가 나왔고 항상 이 시가를 안 깨면 된다. 그래서 로스컷을 잡을 때는 이 시가를 로스컷을 잡으면 되고 익절은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의 5%부터 뭐 5% 절반, 뭐 7% 절반 하셔도 되는 거고 일단 기본 목표 수익률이 5%니까 5%는 간다고 보는 거죠. 5%부터 이제 익절을 고민하시면 되니까 반자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익절을 잡으실 때 5%부터 이렇게 분할 익절을 하는 방법을 염두하시면 될 거예요. 3월 14일에 신성 델타테크 이날이네요. 이날 종가 고가 끝난 날 이날부터 보면은 5%까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종목은 계속 이 종가 매수했다면 이 매수가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2, 3일 이어지는데 저는 설정을 할 때 최대 보유 기간은 3일로 정한다. 3일 동안에 횡보하다 안 가면 그냥 타임컷을 하시면 되는 거죠. 타임컷을.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충분히 본청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JC케미컬은 이날 이제 바둑이 신호 뜰 때 매수를 하시라 해서 그 다다음 날 고점이 17% 갔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애들 나올 때가 가장 매매가 효율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셀리드는 이날도 한번 선정해 드렸는데 3월 15일 장대 양봉 나온 날 탑 1으로 선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5% 이상 수익이 났죠. 고점이 8%. SBI 인베스트 이 종목은 이날이죠. 18일 월요일날. 근데 다음날 시가가 3% 뜨면서 시가 고가 쌍봉 형태로 밀려서 대부분 3%대 다 익절하고 나오셨다는 매매 일지를 봤고요. KCS는 이 신호 뜬 날 18일날 탑으로 선정해드렸는데 시가를 깨지도 않고 지금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분명 시동을 걸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매수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 타임컷을 해도 좋다. 한라 IMS는 이날 바둑이 뜬 날 종가 매수를 해서 그 다다음 날 양음양 패턴으로 7.7%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SPG도 이 바둑인 날 선정해서 다음 날 5% 수익일 때 다 나오셔라 했는데 8% 정도까지 추가 상승했고 오늘도 시장 안 좋음에도 7% 고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TSA가 압권이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날 이 시간대에 제가 탑으로 올려드렸는데 매수하시자마자 뭐 한 12%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죠. 그래서 한 8% 정도 수익 내고 나오셨죠. 그래서 이때 한번 수익 내시고 그 다음날 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재탕 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종가는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수익권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시가가 다 개파락하는 모습이어서 그냥 윗꼬리에서 본청하고 나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탑 종목이 DR잼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올해 계속 탑 종목을 선정할 때 그냥 여러 패턴을 공략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좋아하고 가장 이상적인 이 바둑이 종목만 공략을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저희 이 3월 내내 제가 올려드렸던 탑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다 해드렸는데요. 크게 뭐 손실 났던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제약, 그 다음에 다 본전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 대림비엔코 두 종목, 그리고 나머지 다 본전으로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고, 두 종목, 그리고 오늘 DR잼. 이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시원시원하게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 3월 5일에 4종목, 3월 6일 2종목, 11일에 4종목, 종목 수가 많다가, 어때요? 이제 갈수록 한 종목, 많으면 2종목, 계속 한 종목이었죠, 지난주는. 왜 이렇게 종목이 작아졌을까요? 종목 수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코스닥.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온 이유기 때문에 종목을 포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한 종목, 많으면 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 정도는 운용적인 면에서 미리 좀 발휘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12일 날 탑 종목에는 어떤 게 나왔었냐. 그 16종목이 탑 검색에 잡혔는데 사믹THK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거를 탑 종목 탑 매매 하시면 된다. 바둑이가 보이죠. 바둑이 신호 보이고 오늘 고점이 18%. 유진로봇도 마찬가지. 오늘 그 로봇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구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 로봇 산업과 수요 산업 동반 성장,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로봇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스타 로봇 기업을 20개 육성하고 작년 기준으로 약 5조 7천억 원인 로봇 산업 규모를 15조 원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서 오늘 로보로보가 상한가 가고 그 사믹THK, 유진로봇 이런 로봇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도 매스로텍도 바둑이가 나오고 오늘 고점이 16% 급등했죠. 그러니까 5% 수익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둑이만 노려도. 터두 법칙에 의해서 5% 수익은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나노도 어제 14% 종가 마감했는데 고가는 5% 갔죠. 그러니까 바둑이만 공략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 패턴 할 거 없이 이 종가 매매는 바둑이 위주로만 가도 된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 이런 것도 종가 매수했으면 고점이 6%니까 5% 한파동은 나왔죠. 이 중에 이거를 전 종목을 다 사자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연습한 게 뭐예요? 종목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자. 종목 선정 안목을 키우자. 바로 3월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미라클 검색식 활용하는 방법. 이 중에 종목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번 달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습은 음봉 중에 더 좋은 음봉을 찾자는 거죠. 음봉 중에 더 좋은 음봉을 찾자. 그런 연습을 했다면 이 연습은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29일 금요일까지는 이 종목 연습을 계속 저희가 이어나갈 거예요. 이걸 이어나갈 거고 4월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가장 승률이 좋다는 이 바둑이 종목을 제가 대공개할 거예요. 대공개를 해서 이 중에 종목 많이도 말고 한 6종목 제가 후보로 선정해 드리면 1순위, 2순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종목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다. 그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투표한 종목들이 다음날 추가 5%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이 신호하고 검색식 자체가 매우 훌륭한 거기 때문에 2018년 하락장을 검증한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물론 이거는 양봉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 달 계속 하고 있는 이 오나미 찾기 이런 그림에서 오늘 흐름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B세미콘은 뭐 오늘 시장 안 좋았는데도 뭐 이렇게 양봉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음봉 설령 22일 날 음봉 마감했다라 치더라도 이런 종목은 배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상 보면 파동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런 데서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패스 한다는 거고 22일 날은 실제 제가 고를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AMP는 이런 종목은 이제 더더욱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종가상 밑에서 끝난 애들은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이 추세, 수렴을 위로 고개를 들면서 오나미가 나오면 최상의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파동이 진행되면서 이 위에서 또 나오면 이런 것도 패스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이 그림에서 오나미가 나와주면 정답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오나미가 나오면 이것만 매수하면 돼요. 이 자리에 해당되는 엔드 조건이 없는 종목들을 다 패스하면 돼요, 다 패스. 패스하면 손실은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나왔을 때 이런 종목만 매수를 하자는 거죠. 자, 오션 브릿지. 어때요? 파동이 높죠? 파동이 높죠? 오션 브릿지는 여기서 할 자리죠, 여기서. 오나미.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 오나미 패턴을 만들고 추가 상승해서 위에서 한 번 더 오나미가 나오면 이런 건 패스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드리는 말씀은 바로 파동상. 그렇다는 거죠. 파동상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진행된 애들은 두 번째 파동에서는 패스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상. 넥스트리밍이 오늘 가장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는 14% 정도 고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파동을 보면 지금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패스한다. 이런 오나미가 이 자리에 지금 보이는 이 오나미가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최상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레고 캠바이오 이런 종목은 패스한다. 왜? 추세를 종가상 무너뜨렸죠. 하늘선 밑에서 마감을 했죠. 하늘선 밑에서. 이런 종목은 패스한다. 그래서 일단 하늘선 밑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안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도 하늘선 밑에 있으니까 패스. 이런 종목 다 안 고르셨더라고요. 이 종목도 하늘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왜 저는 아예 선정을 안 했냐면, 이 정고점에서 저항받고 윗골이 달고 오나미를 마감한 애들, 이런 애들은 패스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정고점, 저항받고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온 애들, 이런 종목은 패스한다. 진바이오텍. 이 종목도 뭐 양봉 십자가 도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패스. 이 종목을 좀 많이 선정하셨던데요. 이 종목을 저는 이제 아예 선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저항이죠. 저항이 확인되고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온 종목, 이런 종목은 패스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 개파락하고 계속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페이퍼 코리아도 마찬가지 추세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음봉 맞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이틀 동안 저는 종목 선정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목이 없다는 거죠. 역시나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안 나왔어요. DR잼 하나 이날 21일날 DR잼 선정을 해서 금요일날 고점이 6.5%, 종가가 6.0%, 6% 정도 상승을 했죠. DR잼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난데 DR잼도 더 좋은 자리는 이 자리죠. 이 자리. 3월 7일. 파동이 1파 내에 있는 종목. EST. 이런 종목은 이제 파동이 높죠. 굉장히. 서현이와는 21일, 이때 이제 선정해서 다음날 3% 정도 상승하다가 음봉 마감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지금 봤던 종목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애들을 이제 보면 대성창투 같은 애들. 대성창투가 이날 나왔죠, 이날. 이날 오너미 때 나와서 추세로 가죠, 계속. 이런 위치를 찾자는 거죠, 이런 위치. 오토팩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냐면, 요게 이제 양봉이긴 했는데 음봉일 때 검색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까지 급등한 거고. 우리손 FNG. 이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죠. 추세를 돌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정답을 보여드렸고요. 그 자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해당 패턴 맥점에 온 종목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찾는 자리는 우리손. 이 당시에 투표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우리손 투표하는 날 저는 이제 이스트소프트를 뽑았는데 이스트소프트처럼 자리가 좋죠. 추세를 위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오나미가 나오는 애들. 그 다음날
고점이 16% 급등을 했죠. 이런 종목만 찾아내면 된다. SN테크가 이날 17일 날도 나왔는데 7일 날도 검색이 됐는데요. 이런 자리죠. 추세를 돌파하면서 나오는 자리. 자세히 그려드리면 이런 수렴이 오나미가 위에서 나오죠. 위에서. 그러니까 오나미 종가가 밑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밑으로 끝나는 애들은 빼야 돼요. 위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 종목만 지금 이런 쓰니까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검색식의 가장 정답의 자리는 저거라는 거죠. S&P를 이날 뽑아드렸는데 3월 13일 날 저는 이 종목을 픽했죠. S&P를.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10% 이상.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변곡을 만들고 바로 이런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 NX는 저는 이제 NX를 뽑았었는데 이날 다음날 시가 개파락하죠. 개파락하면서 음봉 맞는데 이런 거는 그냥 시가시 잘라야 돼요. 바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나미 나온 다음날 갭상승 하는 게 좋아요. 갭상승. 갭상승 하되 시가 고가 패턴만 안 나오면 된다. 그리고 추세를 잘 갔던 애들이 셀리버리는 여기서도 한번 음봉일 때 나왔고 여기 음봉일 때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그러니까 셀리버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오나미 나오고 급등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뉴트리는 이제 요날 저희가 이날 탑매매해서 여기서 이제 탑매매가 아니고 쇼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쯤에 꼬리를 잡아서 다음날 이제 5%의 수익 내고 나왔는데 요 자리에서 이제 오남이 나와서 이거 재탕으로 투표하겠다. 이 자리에서 이제 투표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수렴이 고개를 위로 들어서 오나미가 나올 때. 근데 중요한 건 1파 내에서 나와야지 2파 위에서 이제 나온 애들, 이렇게 3파 나오고 이런 위치에서 나온 애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오나미가 나오면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한다. 패스. YN텍이 이날 나왔죠. 이날 3월 18일 나왔는데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이런 자리.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또 상승했는데 베세라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서 베세에 투표하신 분들은 이걸 잘 보시라. 어버브로 차라리 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버브가 지금 추세가 견조한 흐름이고 한일단조는 이제 이런 애들 오늘 후보에 한일단조가 있었어요. 한일단조 이런 애들은 어때요? 추세 저항을 확인하고 이 수렴 밑에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마감하죠. 하늘선 이탈하면서 이런 애들을 이제 투표해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계속 이런 오나미 찾기요. 오나미는 다 검색식이 찾아내줄 거고 그 오나미 중에 위치적으로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반복 학습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달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투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진짜 얼토당토 없는 종목을 막 고르시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잘 골라내시는 것 같아서 음봉 매매를 할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좋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인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4일 동안은 음봉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연습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셨기 때문에 가장 또 작년 1년 동안 큰 빛을 발했던 이 바둑이 종목을 제가 공개하면서 이 검색식, 이 바둑이가 얼마나 위력이 좋은지, 다음날 추가 상승을 얼마나 잘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몸소 느껴보시고 주식이 일단 재밌으려면 내가 관심 종목으로 내 종목을 골랐는데 그 중에 세 종목이 계속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실제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 종목을 관심 종목을 뽑았는데 다음날 모두
뭐 이렇게 하락, 음봉 이러면은 실전 투자했을 때 확률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또 이어질 양봉 매매, 양봉 찾기 게임에서는 워낙에 좋은 후보군들이 많이 즐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투표를 계속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도 다음날 이렇게 상승하거나 또는 이렇게 횡보 뒤에 다음 하루 이틀 횡보 뒤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많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심 종목부터 추리는 방법, 이런 연습을 충분히 통해서 그 다음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은 실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오늘 하락한 거는 뭐 미국의 영향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미 18일부터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올 때부터 조심하자라는 저희의 길스쿨의 시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오늘의 하락이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해 제가 계속 이 지수에 대한 시황을 펼쳐 보이면서 지금 이 월봉상 보면 이게 지금 뭐 이때처럼 막 파파파박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방송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결국 이 내려오는 10MA가 저항선을 받아서 그리고 앞에 장대 음봉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고 이거 다시 되돌림 나오고 바닥 다지고 갈고 이런 그림이 이제 한 7월쯤에 뭔가 추세가 큰 추세는 7월쯤에 나올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1월, 2월 이렇게 갔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항상 변곡을 잡아냈고 저는 정확하게 잡아냈고 지나고 나면 그 변곡이 맞았고 저의 시황들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맞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그 말이 맞을까 반신반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카페에서 저의 시황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변곡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예리하게 잡아내는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런 두 번째 신호 조심하셔라라는 쪽지를 받아주시고 하시면 이럴 때부터는 현물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현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이 10MA 우상향 할 때 이걸 올라탈 때 이럴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 공격적으로 하고 막 신용 매수도 해도 되고 이럴 때는 해도 되는데 꺾였을 때 밑에서 놀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20MA가 다니까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고 이 4층에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다시 바닥 따지는 되돌림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지그재그 필요하고 이게 다시 고개를 들려면 그게 못해도 5월에서 6월까지는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종목이 오늘 1000개 하락했다고 해서 내일 또 1000개 하락하고 뭐 계속 1000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락 나오면서도 반등 나오고 또 하락하면서 또 반등 나오고 하락하면서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탑매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3시까지 그냥 놀다가 3시 이후에 탑매매 하시고 다음날 5% 수익 나면 5%에서 그냥 수익 챙기고 현금 들고 있다가 또 3시에 또 탑 종목 나오면 탑매매 하고 또 다음날 5% 가면 청산하고 현금 들고 쉬고 그냥 이 매매를 그냥 연말까지 계속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번 달 이제 4거래일 남았어요. 4거래일 동안 저희는 계속 오나미 찾기 게임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익숙해지고 좀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생기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훨씬 더 승률이 좋은 양봉 매매를 할 거예요. 양봉 매매. 그래서 양봉 어떻게 찾아가는지 금요일날 뭐 이런 종목 탑매매 하시라 이런 거 그 탑매매 하시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추세가 이런 거 종가 매매하면 이게 이제 오늘 18% 갔다는 거죠. 그래서 18% 다 못 먹어도 5%는 충분히 몸통식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게 탑매매이기 때문에 단 이렇게 가다가 전일 양봉의 시가를 깨면 이런 종목은 일단 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한다면 지금 같은 장세선 쳐야 돼요. 아예 쉬시는 게 맞아요.
이 매매 저 매매 다 했다가 백화점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종목만 포트에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제가 이번 달 둘째 주부터 탑 종목 자체를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트를 압축하시라고, 포트를 압축해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지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황이 나갔던 거고, 그냥 지수와 무관하게 계속 갈로면 가요. 갈로면 가니까 그게 바로 그 바둑이 탑 매매이기 때문에 한번 4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도 이 양봉 매매의 진수, 그리고 종가 매매의 위력, 메리트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지수 하루 이렇게 빠졌다고요? 뭐 그렇게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수가 또 하락하면 또 반등 나오는 거고, 하락한 종목이 또 내일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럴 때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초부터 지금 계속 제가 탑매매에 대한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이제 미라클 종목이 주제였다면, 일명 못생긴, 매도세가 잔뜩 낀 음봉에 대한 종목 발굴이 주제였다면, 다음 달부터는 이 탑매매하는 이 양봉들이 주제니까, 한번 다음 달에도 기대를 하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루 잘 마감하시고, 내일 시간에 또 오늘의 미라클 종목이 어땠는지, 오늘 종목들을 또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라클은 23종목이 떴는데요. 이 중에 후보로 제가 괜찮은 종목, 일단 봐드리면, 일단 후보로 쓸만한 게 아지넥스텍. 얘는 양봉이니까 양봉인 애들 빼고 뉴트리, 그 다음에 양봉인 건 또 빼고 음봉, 영진약품, 이런 애들은 아예 빼야죠. 무조건 빼야 돼,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다 안 좋아요. 정고점 저항, 추세 이탈해서 종가는 그 밑에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무조건 빼야 된다. 설령 내일 이게 뭐 3%, 5% 상승했을지라도 이런 종목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기준에서. 이 검색식을 활용하고, 이 검색식을 제가 2년간 검증을 하고 만든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런 위치는 안 좋다는 거죠. 통계상. 또 보면 음봉인 종목들. 하츠는 양봉이고, 뭐 이 종목은 아래 꼬리가 너무 기네요.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거니까 누가 봐도 못생긴 음봉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시키고, GST 뭐 이런 거 괜찮네. 이런 거 후보로 넣어놓기. GST, 홈캐스트, 이런 건 너무 이제 역배열이죠. 121선 저항의 음봉. 이런 애들은 뭐 내일 뭐 3%에서 5%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이것도 뭐 일단 넣어놓을까요? 후보로? 지금 한 4개 모였나, 후보가? 한일단조 이런 건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우플러스가 지금 후보로 넣기가 아주 좋아요. 대우플러스. 동양네트워크스도 후보로 넣기가 좋고요. 저는 댓글로 뭐 한 종목 보인다, 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댓글로 남겨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추려보면 음봉인 애들, 이제 얘는 빼고 GST, 동양, 뉴트리, 그 다음에 대우플러스, 총 5종목, 후보에 5종목을 넣어드릴게요. 아지넥스텍, 다시 천천히 보면 아지넥스텍, GST, 동양네트워크스, 뉴트리, 대우플러스, 총 5종목. 카페에는 아까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들하고 달라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 5종목을 관심 종목 넣어보세요. 내일 시장이 완전 급락이 아니라면 3종목 정도는 뭐 양봉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중에 3종목 정도는 3종목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지도 한번 여러분들 그 마음속으로 한번 투표를 해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